지금 이근 전 대위가 여권법을 위반했다고 하던데 여권법이라는 게 뭐예요?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가 뭐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 못하게 금지하는 뭐 이런 제도가 있어요. 여행 갈 때 이제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뭐 큰 병이 돌고 있다 이러면 이제 그 지역을 갖다 못 가게 하는 제일 높은 데가 이제 여행 금지인데, 이제 정부에서 여행 금지를 명령하면 이제 여권의 사용 제한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을 갖다가 방문할 수 없고 체류할 수 없고 그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기 위해서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입니다. 근데 이러한 제한을 갖다가 위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이제 여권법 위반죄가 되고요. 이것을 피하려면 이제 뭐 공무라든지 뭐 취재라든지 거기에 배우자가 있는데 아픈데 내가 방문해야 된다 뭐 이런 사유를 갖다가 증명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예외적으로 이제 처벌을 받지 않겠죠. 그럼 만약에 여권이 무효화가 됐어요. 여권법 위반으로.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제 여권이 무효화되면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.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의용군을 뭐 모집하고 지원을 받아들인 입장이니까 뭐 그 나라 입장에서 이근 전 대위에 체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아마 안 따질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법 체류죠. 참전을 했을 때 저지를 수 있는 법이 또 있다고 하는데 어떤 법을 또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? 그러면 전쟁에 가서 이제 전투행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. 가장 뭐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 사람을 죽이겠죠. 뭐 적군을 죽이면 뭐 살인죄라는 건 뭐 어느 나라에나 있는 죄고, 폭발물 사용죄라 그래가지고 이 총이 아니라 이제 막 다이너마이트나 저기 수류탄처럼 폭발을 하는 걸 쓰면 폭발물 사용죄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헌법에 119조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중환죄죠, 그거는.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국교에 관한 죄가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외국에 대한 사전죄라는 건데, 이제 이거는 국교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.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과의 이제 국제 관계,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데, 이 개인이 이제 뭐 자기가 가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전투행위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외교 정책 자체가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외국으로부터 이제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금지를 포함하는 것이죠. 그걸 하면 이제 외국에 대한 사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.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뭐 사형, 무기징역, 징역 5년 이상에 처하고요. 미수범도 처벌하고, 이걸 이제 예비 음모를 하는 경우에도 이제 예비 음모죄라고 해서 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고요. 폭발물에 관한 죄는 이제 폭발물을 사용해서 사람의 생명, 신체, 재산을 해하는 경우에는 뭐 사형,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이고, 전쟁,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면 사형, 무기,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외국에 대한 사전죄는 1년 이상의 이제 유기 근고에 처하고, 뭐 미수범도 처벌하고, 예비 음모도 역시 처벌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 세 가지 범죄를 다 저지르면 이근 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? 사형,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감경 사유가 있다 그러면 뭐 한번 감경해서 이제 징역형이 되더라도 상당히 이제 굉장히 높은 형량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, 물론 이제 이게 다 적용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.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.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? 아예 수사 자체를 안 할 수도 있겠죠. 수사라는 건 이제 증거를 수집하고 이런 과정인데, 뭐 수사도 하려고 그러면 뭘 했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, 이근 전 대위께서 뭐 직접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잖아요. 우리 뭐 전투 상황을 하나하나 뭐 녹화하면서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. 만약에 이근 전 대위께서 그 녹화본을 갖고 있다.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전투하는 장면을 올렸다.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처벌할 가능성이 있나요? 뭐 전투하는 장면이 어디까지 지켰는지 모르겠는데, 그것도 뭐 전투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총만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? 뭔가 좀 뭘 해야지 전투지. 총 하나 들고 있고 뭐 이거야 뭐 집에서도 찍을 수 있는 거니까 뭐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거 가지고 뭐 국가가 뭐 쉽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사안 자체가 조심스러운 거고, 이게 왜냐면 이거를 처벌하는 거나 처벌하지 않거나 양쪽이 다 우리는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요. 러시아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있잖아요. 그것도 전부 다 가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상황을 놓고서 이제
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정답이 진짜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참전한 외국인들한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어요. 시민권을 발급받으면 이근 전 대위의 그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우리 국적법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데 실제로 만약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시민권,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다음부터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건. 왜냐하면 이거는 외국인의 국외범이에요. 그러니까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재판권이 없어요. 관할권이. 상식적으로 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절도했는데 뭐 우리나라가 데려다 처벌하지는 않잖아요. 우크라이나에서 뭘 하든 간에 우리 문제는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부터 그때부터 이제 고민할 문제겠죠. 그거는. 만약에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귀환을 하면 그럼 처벌을 못하는 거네요? 이런 상황에 있는 분한테 비자를 뭐 이렇게 쉽게 줄지 않은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 들어온다고 하면 여권법 위반을 하고 있을 때는 시민권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우크라이나 국적은 아니고 한국 국적이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겠죠. 만약에 이근 전 대위가 교전 중에 러시아군에 생포가 되어 포로가 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국적이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이것도 가상적인 상황이죠.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이 됐다면 그 다음부터 우크라이나 국민으로서 우크라이나의 국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. 뭐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지만 이제 만약에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여하튼 싸우다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전투원의 자격은 있다고 봐요. 이근 전 대위는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되는 거잖아요. 의용군에 의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군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이 절차에서 전쟁 당사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만약에 이근 전 대위가 이제 러시아에서 체포되고 이제 억류가 된다면 전쟁 포로가 된다면 이제 석방하고 이런 그 송환 절차 뭐 이런 절차에 대한 주된 뭐 역할이라든지 권한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.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우리 국가는 그런 의무가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뭐 다른 외교 채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려고 하겠지만 적어도 이 전쟁법에 있어서는 약간 그 많은 역할이 그 전쟁 당사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게 이제 역할이 부여된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 형법이 조금 형량이 좀 세다는 걸 알고 가신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우리 형법이 조금 형량이 세서 뭐 정상 참작을 하고 뭐 이래도 만약에 실제로 그런 행위들을 했다면 상당히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. 그거를 예상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. 여권법 위반이나 이 정도 생각하고 가신 게 아닌가. 가능하시면 뭐 부상자나 노약자, 그리고 민간인들 이런 분들을 좀 보호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런 행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나중에 이제 혹시 와서 뭐 이렇게 문제가 될 소지를 좀 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